이런 큰 주제를 먼저 끄집어 내놓고 하나씩 논리 정연하게 펴나가고 있죠. 처음에 보면 천자지직은 막대어 예요. 예는 막대어 분이요. 분은 막대어 명이니 이렇게 됐어요. 천자의 직이라는 것은 직분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이 용어가 요 직이 나오고 예, 분, 명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를 직분 이렇게 해놓으면은 뒤에 또 분이 나오니까 적절하지 않아서 직이라는 것은 맡을 직이죠. 일직 이런 의미로 봐도 돼요. 천자의 일이란, 천자가 하는 일이란 예가 가장 중요하고 예는 분이 가장 중요하고 분은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 의역하면 그런 뜻이 되겠어요. 무엇을 예라고 하는가? 기강이 이것이다. 기강은 법도라는 뜻이에요. 기강이라는 말은 다 별이 강해서 법도라는 뜻이고, 처음에 꺼내놓은 명제를 하나씩 문답을 통해서 강조하는 식으로 지금 되뇌이고 있는 건데, 하위 분, 무엇을 분이라고 하는가? 군신이 이것이다. 군이다, 신이다 하는 상하의 구분, 큰 구분, 대별, 이걸 가지고 분이라고 정의를 했고, 무엇을 일러 명이라고 하는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공후, 경대부가 이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신하의 작위가 되겠어요. 공이다, 후다, 경이다, 대부다 이런 게 명이다. 이렇게 전제를 꺼내놓고 이제 논설이 시작되죠. 다시 읽어보면 부의 사해지 광과 조민지 중으로도 수제어 일인 하나니 수유 전륜지력과 고세지지라도 막불 분주하여 이 복역자는 기비 일의 위지 기강제야. 시고로 천자는 통 삼공하고 삼공은 솔 제후하고 제후는 제경대부하고 경대부는 치사 서인하나니 귀 임천하고 천이 승기라 상지사하 유신복지 운수족하고 근본지 제지업하며 하지사상도 유수족지 위신복하고 지업지 비본근이라 연후에 능상하 상보하여 이 국가 치안이니라. 고로왈 천자지직은 막대어 예하라 하니라. 지금 읽은 부분 쫙 논설을 핀 다음에 마무리를 고로왈 그러므로 말하기를 천자지직은 막대어 예 이렇게 했죠. 앞에 꺼내놨던 것을 쫙 설명을 하고 이래서 천자의 일은 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다. 예는 법도예요. 기강이라고 말했지만 법도라는 뜻이죠. 부의 사해지광 조민지 중으로도 넓은 천하, 많은 백성 이런 것을 한문식으로 쓰면은 사해지, 광, 조민지, 중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수제어 1인 하나니 수제 그러면 제재를 받을 숫자니까 누구누구에게서 어디에 이렇게 쓰이는 조사가 어조사 어자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은 천자죠. 천자 한 사람에게서 제재를 받나니 이 넓은 천하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서 다 제어를 받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부자 이런 거 소용없어요.
한 사람에게서 제재를 받나니 수유 전륜지력과 고세지지라도 비록 뭐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수유죠. 비록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수유예요. 전륜지력과 고세지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륜 그러면은 일륜에 빼어난 그 출중한이라는 의미를 전륜이나 고세라고 쓴 거예요. 세상에 우뚝 뛰어난 이런 게 고세예요. 그런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막불 분주의 복역자는 막불 그러면 뭐뭐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은 막불 뭐뭐뭐뭐 놈자 사람 자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분주 어떤 일에 급해서 달려가는 것이 분주죠. 급히 달려가서 복종하고 일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은 기비 일의 위지 기강제야 어찌 뭐뭐가 아니겠는가. 이것도 기비 어찌 뭐뭐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안에 일의 위지 기강 이걸 새겨보면은 예를 기강이라고 여겨서가 아니겠는가. 예가 법도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천자의 명에 복역해야 된다. 이걸 기강으로 여겨서가 아니겠는가. 시고로 천자는 통삼공하고 이런 까닭으로 천자는 천자 바로 아래에 있는 신하로서는 제일 높은 직책이 삼공. 그래서 그 전에는 뭐 태사, 태부, 태보 이런 말을 썼고 조선시대로 예를 들어보면 영의정, 자의정, 위의정 이런 정도가 되겠어요. 천자는 삼공을 통치하고 통솔하고 삼공은 제후를 거느리고 제후는 제후 아래에 있는 경대부들을 제어하고 경대부는 또 그 아래에 있는 사와 서인, 서민이지요. 사람인이나 백성민은 같이 써요. 사와 서민을 다스리나니 귀히 임천하고 천이 승기하니 귀한 신분으로서 천한 사람에 임하며 천한 사람에 임한다라는 소리는 천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천한 신분으로서 귀한 신분을 받드나니 귀한 사람을 받드나니 상지사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유 같을 유자 신복이 수족을 운용하는 것과 같고 신복은 인체 중에서 복판이에요. 그 중심이에요. 이 신복의 움직임으로 수족이 신복의 지시로 수족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으로는 머릿속에 그런 기관이 다 있지만 옛날 한문식으로 보면은 신복이 중앙이고 거기서 명령을 내리면 수족이 움직이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신복이 수족을 움직이는 것과 같고 근본 식물로 말하자면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가 지엽 가지와 잎사귀를 제어하는 것과 같다. 유자 같을 유자. 하지 사상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도 유수족지 위신복 지엽지 비본근이라. 유도 역시 같을 유자. 수족이 신복을 보위하고 지엽이 본근을 비호하는 것과 같다. 연후 그런 뒤에 비자도 비호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뒤에 능상하 상보이 국가 치안이니라. 그런 뒤에 능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보존되어 국가가 잘 다스려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다. 능자. 그러므로 말하기를 천자의 일은 막대어 예보다 큰 것은 없다. 예가 가장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천자지직 막대어 예를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차근하게 보죠. 문왕이 서역에 이 건곤 위수러니 공자 계지하여 왈 천존 지비하니 건곤 정이라
비고 이진하니 귀천위라 하시니 언 군신지위는 유천지지 불가 여겨라. 춘추는 억제후 존주실하여 왕인 수미나 서제우지 상하니 이시로 현 성인어 군신지제에 미상불 권건야라. 비유 걸주지포와 탕무지 인으로도 인귀지 천명지면 군신지분이 당 수절 복사 이의라. 고로왈 예 막대어 분야라 하니라. 지금 읽은 부분 끝에 고로왈 예 막대어 분야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는 거지요. 문왕 서역의 이 건곤 위수런이 문왕이 서역할 때 서자는 질서 이럴 때 순서 서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글씨를 쓰다, 글을 쓰다라는 쓸 서자가 있어요. 글을 쓰다 이렇게. 그래서 뭐 서문이다 그럴 때 어떤 책을 볼 때 머릿말이 있죠. 서문이라는 것도 그 앞에 그 내용을 쭉 순서대로다가 소개를 해주는 글이에요. 그게 서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쓸서 그리고 그 순서대로 쓰다 이렇게까지도 쓰이고 그런 게 서자인데 여기서는 주역을 역을 쓰다 이런 식으로 봐서 문왕이 역에 대해서 쓰매 문왕이 역을 쓰매 이 건곤 위수 건곤을 가지고 처음을 삼았다. 머리 숫자는 처음. 그래서 역을 보면 건깨, 곤깨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순서상으로 볼 때에 문왕이 건곤을 머리로 삼았다. 그리고 여기에 공자가 매달아서 말을 매달아서 천존지비, 건곤정의, 비고, 이진, 귀천, 위 이런 소리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예는 막대어 분야라에 해당되는 그 말을 우선 주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으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는 막대어 분. 지금 보고자 하는 논설은 예는 막대어 분이라 그랬죠. 분. 예는 막대어 분이라 그랬는데 분은 아까 처음에 전제가 분은 뭐라 그랬어요? 분은 뭐뭐가 시하라 그럴 때 뭐뭐가 뭐예요? 군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군신 간에 그런 큰 구별이, 그런 대별이 마치 건곤이 있는 것, 천지가 있는 것, 그거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느냐고 우선 역을 꺼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문왕지 단, 주공지 상, 공자지 단, 공자지 상, 이렇게 크게 예를 들어서 저 한번 써봤는데 주역을 읽다 보면 단이다, 상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단도 그렇고 상도 그렇고 말을 붙여놓은 것이 이제 단도 되고 상도 되고 그래요. 근데 역은 이게 바뀔 역, 이로 읽으면 쉬울 이 이런 글자지만 바뀌다, 바꾸다 그러는 역인데 역을 타자에서 보면 글자를 쪼개어서 보면 위에는 해고 밑에는 달이죠. 해고 밑에는 달이고 이거를 변형한 글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해도 떴다가 지고 달도 차면 기울고 그런 변화의 원리를 담은 책이 바로 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 늘 바뀌어지는 거. 그러나 바뀌어지는 것이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바뀌어지는 것이 역이고 안 바뀌어지는 불변의 입장에서 보면 또 절대로 안 바뀌어지는 것이 역이에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게 변하나요?
안 변하죠. 밤이 됐다 다시 아침이 되는 거 안 변하죠. 봄이 지나면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이런 게 안 변하죠. 그래서 그런 규칙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가운데에 그런 규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그 안에는 부지런히 부단히 변화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변과 불변을 다 싸잡아서 역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서양에서 이 주역이라는 역의 종류가 많고 문왕이나 이 주공이 애초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나라 사람이라서 주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산역도 있고 뭐 이렇게 역의 종류가 많은데 가장 정통으로 보는 것이 문왕이 살을 붙이고 주공이 설명을 했던, 그래서 공자가 다시 부연 설명을 했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역의 종류 중에서 특히 정통을 이 주역에다 대고 역을 공부한다 그러면 주역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역이라고 그래도 되고 그냥 한 글자로 역이라 그래도 보통 주역이구나 이렇게 대치가 되는데, 여기 바뀌다 이런 걸 보니까 서양에서는 이 책을 번역해서 책 제목을 The Book of Change라고 그랬어요. 바뀐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속성까지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그러나 역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문왕이다, 주공이다, 공자다 이런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쓴 것은 간단하지만 앞으로 뭐 주역을 또 이미 공부하셨거나 공부할 기회가 되시더라도 이런 좀 분별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역은 애초에 복희씨가 하수에서 용마 등에 이렇게 무슨 모양이 있었어요. 기하학적으로 알 수 없는 기호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거를 보면서 고민해서 여기에 세상에 원리가 담겨 있구나, 이치가 담겨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 똑똑한 복희씨께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기호화하게 돼요. 그 엉터리 같은 알 수 없는 문양을 다시 체계적으로 기호화한 것이 팔괘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거나 이렇게 서로 다른, 다 붙어 있으면 양이라 그러고 떨어져 있으면 음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를 세 개의 음과 양을 이렇게 나누어서 8개로 나누어서 모든 이치를 담은 기호를 만들어내요. 이거 하나하나를 괘라고 그러기 때문에 8가지를 해서 팔괘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8개를 응용해서 나중에 이게 8가지니까 8, 8이 64가지의 개를 이제 3개가 아니라 6개의 효로서 2개를 더 포개가지고 64개를 복희씨가 거기까지 그려놨다라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설로 보면은 문왕이 복희씨의 8개를 토대로 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포개가지고 64개를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알 수 없는 문양에서 복희씨가 8개를 만들어내고 다시 64개.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림 그 자체예요. 그냥 쭉 긋고 띄어 긋고 이런 거 이렇게 있는 그림에 불과해서 보통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애들이 장난한 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걸 가지고 문왕이 나중에 거기다가 말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림이 있어서 설명이 있으면 훨씬 보기가 쉽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 경우가 지금 문왕이요, 주공이요, 공자요 이렇게 돼요. 역대로 쭉 보면은 이 문왕은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죠.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고, 문왕과 무왕은 주나라의 첫 번째 왕이에요. 둘이 다 동시에 왕이냐? 그게 아니라 문왕이 어째서 일어났냐면은 그 전에 은나라의 폭군인 주를 무찌르게 되죠. 주를 몰아내고, 백성을 괴롭혔던 주를 몰아내고 천명을 받아서 주를 건립하게 되는데, 아버지 문왕 때부터 그 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문왕 때는 3분의 2, 정확하게 말하면 9분의 6을, 천하의 9분의 6의 동조를 얻어서
거기까지만 됐다가 문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마무리를 하게 돼서 천하통일을 해서 이룩한 왕조가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왕이 아직은 천자가 주였던 시절, 이 폭군인 주였던 시절, 모든 이 문왕이 덕 때문에 백성들의 그런 신망이 문왕 한쪽으로 쏠리고, 문왕이 인기도 좋고, 모든 거에서 이렇게 이 폭군인 주가 생각하기에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됐어요. 말하자면 정적이니까. 그렇죠? 우리도 지금 뭐 몇 공화국 하면서 파헤쳐지는 거 보면은 어때요? 기득권은 제하에 있는 그 굵은 세력을 그냥 제거하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주가, 지금 아직까지는 폭군인 주가 천자예요. 문왕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구실을 잡아서 제거하려는 이제 그런 그 시기가 오랫동안 계속되게 되는데, 한 번은 그런 일로 해서 문왕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형무소로 가지요. 그 감옥 이름이 유명해요. 이 문왕이 그래서 감옥을 갔기 때문에 유리라고 그러는데, 유리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히면은 그동안은 못했던 독서도 하고, 뭐 이제 사색도 하게 되고, 이렇게 내면적으로다가 이렇게 성숙되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데, 문왕도 감옥에 갇히면서 이렇게 나를 보내다가 문득 주역을 손을 대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연구하고, 주역을 가지고, 이 역을 가지고, 그때 이제 역이죠. 역을 가지고, 도안을 보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천하의 운행이 어떤 이치로 이렇게 되는가? 단순히 어떤 책을 연구한다는 입장을 떠나서 자신의 지금 처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운명이잖아요. 이 폭군인 주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 과연 내가 그냥 이 감옥소에서 끝날 것인가, 이렇게 막막한 시절에 역을 보니까, 역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지금 침체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번성한 시기가 오고, 그런 계속 둘레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역을 보면서 위안도 삼으면서 자신의 어떤 앞날도 다시 이렇게 부흥시킬 수가 있고, 그런 대상으로 삼은 책이 바로 이제 역이었어요. 대상으로 삼은 과목이 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만 있었던 글에다가 말을 붙이게 돼요. 그 말을 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 그런데 그거는 문왕이 붙였기 때문에 그냥 단이라고 그러지만 설명을 위해서 문왕의 단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주역을 볼 때, 역을 공부할 때에 처음 건깨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곤깨가 나오고, 건은 다 양효로만 6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씩씩하고 가장 드러나고 가장 건장하고, 뭐 그런 게 건의 특징이에요. 그런 기운의 특징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만 있는 걸 가지고 문왕이 살을 어떻게 붙였느냐. 애초에 건은 원형이정이라. 여기에 산나만상이 돌아가는, 추나추덩이 돌아가고 늘 이렇게 보존되게 되는 이치가 이 4글자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6효는, 건깨의 이 6효는 원형이정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문왕이. 이것만 가지고 보면 이 전체가 원형이정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이 몇 개가 있겠어요? 64개가 있겠죠. 문왕이 그림, 6효로 된 그림마다 그렇게 풀이를 해놨으니까, 간단한 풀이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64개의 64개가 있으면서, 64개의 단이 있으면서, 이거 단이라고 그러고 말씀 사자 붙여서 단사라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냥 이제 단이라고 하는 이게 64개나 있지만 그건 또 굉장히 소략한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단 한두 줄로다가 무엇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또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주공이 이 문왕이 단을 붙였던 데를 토대로 해서, 문왕은 6효가 있는 거를 대표로 해서 하나씩, 건깨에 하나, 곤깨에 하나, 뭐 이깨에 하나, 이런 식으로만 붙여놨던 거를 주공은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말을 붙여요. 주공은. 그게 바로
상인데,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상인데, 주공이 애초에 했기 때문에 주공의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걸 가지고, 아유, 이거는, 네. 이렇게 양이든 음이든 하나하나 있는 요걸 가지고 효라고 그래요. 효. 그래서 이게 양이면 양효, 끊어졌으면 음효, 이렇게 되죠.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것은 어떤 뜻이다. 요거는 어떤 뜻이다. 요거는 어떤 뜻이다. 이렇게 붙여지는 거를 효 하나에 대한 말을 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애초에 주공이 붙여서 그거를 주공의 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문왕의 단이다, 주공의 상이다, 문왕, 주공 이런 말을 붙였는가 하면 공자의 단도 있고 공자의 상도 있어서 그거를 구분해 보자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공자는 주공보다 훨씬 뒤의 인물이에요. 주공을 존경했어요. 이렇게 주공이 그 통치했던 여러 가지 그 예약에 대한 것을 규범으로 존경하고 그렇게 정치를 해야지 된다고 늘 강조한 분이 바로 공자인데, 공자가 주공이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다시 떼가지고 이것도 재설명을 하고 이것도 재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문왕의 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 것은 공자의 단이 되는 거고, 주공의 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 것은 공자의 상이 되겠죠. 그런데 한문에서 늘 성경, 현전 이런 말을 쓰거든요. 성인이 애초에 손을 댔던 것은 경, 그리고 성인이 했던 경이 보통 사람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똑똑한 인류 중에서, 인간 중에서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여기에 대한 그 참고 주석을 붙여줘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같이 현인의 주석을 보면서 그 성인의 경을 이해하게 돼요. 요거를 전할전자 전이라고 그래서 성경 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 전은, 전할전자의 그 의미는 성경만 있으면 보통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인의 뜻을 보통 사람한테 전달해 준다. 뭐 이런 뜻까지도 들어있겠죠. 이 전이라는 게. 전은 전할전자에 주석, 참고 이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 전은 그래서 본래 성인의 글에다가 다시 설명을 붙인 것이 전이 돼서 공자만 하더라도 우리가 성인으로 추앙을 하지만 이렇게 다 위에 떠놓고 보면 공자는 이들의 아래에, 자리가 아래에 있게 돼요. 문왕, 주공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부득이 공자가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 현전의 역할을 담아가지고 문왕이 단을 했던 데다가 이것만 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붙인 거라서 그대로 단을 따서 단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단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이다 그러면은 문왕의 단을 말해요. 단전이다 그러면은 공자의 단을 말하는 거예요. 단전이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공이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공자가 하거든요. 그래서 상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더 굵은 설명은 단이 되고 가느다란 설명은 상이 되는 거죠. 상이 코끼리 상이죠. 단은 일설에 의하면 코끼리보다 더 큰 짐승이래요. 말이 되죠. 큰 설명은 단이고 그거보다 좀 작은 것은 그 아래에 세부적인 것은 상이 돼서 이 효 하나하나에 대한 거. 그래서 처음에가 건깨인데 건깨에 대한 이 육효에 대한 전체 설명은 건깨는 어떤 것이냐, 어떤 특징이냐, 원형 이정이라고 문왕이 아주 여기에 모든 이치를 다 담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 형이상학적인 그 용어를 딱 써놨어요. 그래서 주공이 요거 하나하나를 다시 설명을 붙이는데 이 순서가 아래부터 이렇게 나가거든요. 위에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을, 아래에 있는 요 효에 대해서 잠용이니 무용이니라 이렇게 붙였어요.
이 지금 건깨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의 형상으로 봐요. 이 가장 씩씩하고 가장 굳건하고 가장 주체가 되는 괴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 왕은 왕이로되 여기 있는 왕하고 여기 있는 왕하고 틀려요. 이게 그 자리마다 틀려요. 근데 맨 아래에 이제 시작인 왕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왕이에요. 그래서 잠룡, 잠겨져 있는 용이라고. 아직 이때에 활동하면 괜히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요. 아직 시기가 안 됐으니까 조금 기다리고 실력을 쌓고 그러다 보면은 차츰차츰 그런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내가 운수가 여기다, 이 맨 아래다. 그러면은 자중하고 이렇게 조심해야지 되고 나름대로 내면을 길러야 되고 그런 그 준비 기간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맨 아래에 있는 요거 설명은 잠용이니 잠겨져 있는 용이니 쓰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주공이 붙인 거를 이런 류를 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비교적 간단하고 다시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자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전을 붙여서 단전이다, 상전이다 그렇게 되는데 요걸 가지고 다시 설명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다시 원형 이정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 태제라 건원이요. 원자가 빠졌네요. 태제라 건원이요. 만물 자시로다. 만물 자시하니 내 통천. 좁아서 그냥 여기다가 한 줄에 쓰느냐고. 내 통천. 이해냈자. 내 통천. 내 통천. 맞죠? 내 통천. 그럼 해석을 해보면 태제라 건원이요. 위대하구나 건원이요. 원은 으뜸이니까 위대하구나 건원이요. 지금 건은 원형이정이라 그랬어요. 위대하구나. 만물이 자시 여기에 의뢰해서 다 시작돼요. 이 원형이정을 추나충동으로 다 비하면 춘, 하, 추, 동 이렇게 돼요. 모든 근원이 돼서 시발이 되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게 원. 자라고 무성해지고 이러는 게 형, 여름의 특징처럼 그렇게 되고 이라는 것은 가을에 논에서 수확을 하는 그런 상태. 가을이 이예요.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논에서 수확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창고에다 두고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야지 되거든요. 그런 마무리, 겨울에 해당되는 게 정이에요. 춘하, 추동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모든 만물이 여기에 의뢰해서 비롯돼요. 그래서 이에 통천, 이 하늘의 이치를 통솔한다. 이 말도 어렵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뒤에 주자가 다시 이렇게 그 설명을 붙이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또 현인들이 나와서 다시 주역에 손을 대는 거예요. 공자까지만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상전이다. 공자가 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다. 상이라는 것은 애초에 주공이 붙였던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 말을 잠용 무령을 다시 설명을 공자는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말이에요. 천행이 건인이 군자 이하여 자강불식이니라 공자는 다시 주공의 상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붙였어요.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씩씩하니 천자가 이것으로써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군자 이하여 이런 투는 주역에서 잘 나오는 말이에요. 군자가 그것을 가지고 이런 이 씩씩한 기상을 가지고 자강불식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이렇게 공자가 더 말을 붙였어요. 이런 것이 단이다, 상이다, 또 혹은 단전이다, 상전이다 해서 문왕이 손을 대고 주공이 또 설명 붙이고 공자가 거기에 또 한 몫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지금 문왕 주공으로 비롯된 이런 역을 나라 주자를 더 붙여서 주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경이다 그러면 시서역 그러는데 한 글자씩 시서역. 그게 그냥 책 제목이에요. 시서역. 근데 역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역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